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아내는 거듭제곱근 관련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 우리 교과서 15쪽에서 거듭제곱근 관련 성질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숫자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똑같이 n제곱근 a 그리고 n제곱근 b 이렇게 두 개 곱하라고 하면은 n제곱근을 한 번만 적어주고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곱해도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나누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오는 숫자가 같으면 n제곱근을 한 번만 적어주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끼리 똑같이 나눠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n은 이건 제곱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수죠. 제곱이죠.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제곱근을 먼저 취해주고 그 다음 전체를 제곱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곱을 먼저 취해주고 전체를 n제곱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배웠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는 지수 법칙까지 배웠으니까 사실 얘도 그리고 얘도 모두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a의 n분의 n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여기 n제곱근, n제곱근 두 개의 순서를 바꾸어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냥 이 m과 n을 곱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곱해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제 요 세 개가 모두 지수 표현으로는 mn분의 1제곱이다. 알고 있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마이너스 3의 6제곱으로 바꾼 거죠. 기억은.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 지수끼리 더해져서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그대로입니다. 틀린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 보면 니은을 이제 오른쪽 여기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우변을 먼저 적어보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을 전체 제곱했더니 루트 마이너스 3의 6제곱. 자, 이게 맞느냐 물어보는 게 지금 니은이죠. 이거는 정확히 오른쪽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3번을 쓴 거죠. 여기 있는 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제곱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쓴 것인데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거듭제곱근을 쓸 때에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 a와 b가 모두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가 아니라 뭐다? 음수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쓸 수 없다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니은의 올바른 풀이는 자, 이거는 루트 안부터 계산을 해주면은 루트 안이 마이너스 27이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7은 우리가 작년에 3루트 3, 즉 루트 27 곱하기 i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7이 되죠.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정리를 하면 루트 안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은 3의 6제곱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3의 6제곱하고 똑같죠. 이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2분의 6제곱, 즉 3의 세제곱, 즉 27이죠. 그래서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틀린 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풀이를 생략하고
틀린 데가 없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고 일단 처음으로 틀린 부분은 니은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간편하긴 한데 이 내용을 쓰려면은 반드시 루트 안이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교과서 21쪽에서 한번 배웠는데 그 내용을 복습을 해보자면 교과서 21쪽에 영양 기르기에서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전체 2분의 3 제곱은, 자 여기에서 치수 법칙을 쓴 학생이 이제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죠. 자, 이 치수 법칙으로 2와 2분의 3을 곱하면은 되냐? 자, 요거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푼 건 이건 틀린 풀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치수 법칙을 쓸 때에는 역시 밑이 정확히 말하면 지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는데, 어쨌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무지성으로 지수 법칙을 쓰는 거는 언제만 밑이 양수일 때만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지수가 있으면은 지수 법칙은 언제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곱하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수라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원칙 그대로 가로 안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풀었었죠. 자세한 것은 21쪽에 영양 기르기 수업 들었던 거 복습하시고 지금 5번 문제와 지금 나온 이 문제와 연결지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그냥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술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계산 실수로 인한 그런 것일 확률이 큽니다. 자, 먼저 지수법칙 복습해보면, 먼저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루트가 좀 많이 보이죠? 거듭제곱근이 온탕 이렇게 섞여 있죠? 자,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웬만하면은 분수꼴의 지수로 좀 변환을 해주고, 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지수법칙은 복습을 해보면, 이제 A와 B가 0보다 클 때, 즉 밑이 0보다 큰 실수일 때 모든 이제 실수 지수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 상관없죠.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 이 네 가지 법칙을 쓸 수 있다 하는 거였죠. A의 X승, A의 Y승 두 개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 하면은 지수끼리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X승의 전체 Y승 하면은 지수끼리 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분배를 해가지고 A의 X승, A의 B의 X승 이렇게 두 개를 곱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법칙이죠. 좋은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웬만하면 분수지수로 바꿔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A의 세제곱, B의 전체 2분의 1제곱 곱하기, 자,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꿔줍시다. 요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을 거니까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A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B 전체의 2분의 1승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나누기 AB의 전체 마이너스 2승. 자, 이제 지수법칙 쓰러 갑시다. A와 B가 모두 양수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죠. 이렇게 지수 분배해주면 자, 이렇게 분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는 A끼리, 그 다음에 B는 B끼리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지수를 빼주면 되죠. 곱하기 B의 2분의 1. 요런 거는 계산을 스스로 해야지 설명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계산을 스스로 하시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제곱근 먼저 분수지수로 싹 다 바꿔주도록 합시다.
여기 4제곱근 돼 있는 것을 분수지수로 바꾸면은 전체의 4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오른쪽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교과서 1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제곱근이 지수의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제곱이 지수의 분자로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뭘 위로 보내고 뭘 아래로 보내는지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4제곱근은 전체 4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걸 한 겁니다. 이제 지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들이 다 지수 법칙이죠. 지수끼리 곱해 주는 게 다 지수 법칙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는 A끼리 지수를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꿔주고 나누기는 빼기로 바꿔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까봐 한번 더 설명하면은 여기 나누기 돼 있으면 이 2분의 1을 빼주고 이렇게 곱하기 돼 있으면 이 2분의 1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곱하기 이제 B끼리 계산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니까 빼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얘도 정답이고 또는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여기 좀 적어볼게요. 여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 A의 n제곱분의 1 역수를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이라고 고칠 수 있죠. 따라서 B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루트를 전부 다 뭘로 바꾸면 돼요? 루트는 결국 2제곱근이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이 식은 루트가 3개 있으니까 A의 2분의 1제곱에 전체 2분의 1제곱에 전체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요런 거는 바깥에서부터 바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뭐예요? 2분의 1제곱이죠. 자, 요거 2분의 1제곱으로 바꿨고 그 안에 A 곱하고 자, 이거 뭔가요? 이것도 역시 2분의 1제곱이죠. 요거 하고 그거 안에 A 멀쩡한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뭔가요? 또 2분의 1제곱이죠. 요렇게 바꿔주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요 셋 다 곱하면은 A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지금 이 큰 가로 안에 A랑 이 수가 2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럼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요 전체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이죠. 하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고 요거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간단하죠? 4분의 1제곱을 안에 분배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A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 그럼 이제 요 지수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A의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8분의 8 되니까 1이 되죠. 따라서 답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일단 처음에 두 개, 여기까지 거듭 제곱근을 또 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분수 지수로 바꿔주면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만큼은 전개하면은 우리 무슨 공식에 의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의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2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뒤에 건 그대로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으로. 자, 그럼 여기는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이 한 번 더 나와요?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합차 공식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또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합차 공식은 여기도 쓰였고 두 군데 지금 쓰인 거죠.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번에는 뭐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두 개 곱하면은 그냥 답은 뭐다? A 마이너스 B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루트가 많다는 거죠. 자, 루트가 많으면 즉 거듭 제곱근은 쌤이 뭘로 바꾸라 했어요? 분수 지수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분수 지수로 바꿔서 치수 법칙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지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 있고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된 것을 어떻게 바꾸라? n분의 m제곱으로 바꾸라. 이게 이제 분수지수로 바꾸는 방법이죠. 네, 중요한 거는 제곱근은 지수의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제곱은 지수의 분자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근부터 한번 바꿔보자. 세제곱근 어떻게 바꿔요? 전체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이 안에 a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요 제곱은 뭘로? a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고 얘는 자, 영상 멈추고 이거는 스스로 해보세요. 이제 4분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꼴로 능숙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누기 뒤에 것도 6제곱근은 어떻게? 전체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꾸고 a 곱하기 요것도 어떻게? a의 3분의 k제곱으로 바꾸고 우변은 1. 지금 식을 그냥 분수지수로 바꾼 겁니다. 자, 하고 나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지수 법칙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복습하면 A 똑같이 밑이 A인 경우 두 수의 곱이면 지수끼리는 더해 줄 수 있고 자, 나누고 있으면은 지수를 서로 빼주면 되고 요 두 개 곱해주면 되고 이거는 A의 X승, B의 X승 이렇게 분배해주면 된다. 이게 지수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분배해주고 물론 분배하기 전에 이 안에를 먼저 지수끼리 더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분배할게요.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여기도 이렇게 분배하겠습니다. 하면은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승 곱하기 A의 4분의 1승 나누기 A의 6분의 1승 A의 18분의 K승은 1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지수들을 다 같이 더해주면 되죠. 곱하고 있으니까 A에 다 더해주면은 12로 그거 할 수 있죠. 통분할 수 있죠. 18로 통분하고 자,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A에 자, 여기 계산하면은 4분의 3제곱 되죠. 나누기 A의
18분의 3 플러스 k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냥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니까 요까지는 알아서 잘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나누기 뭐 하면 지수끼리 뭐 해주더라? 빼주더라. 그래서 a의 4분의 3제곱 마이너스 18분의 3 플러스 k제곱은 1.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거 진도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갔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떠오른다 치고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지수 방정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 방정식까지 배웠으면은 이거는 바로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밑을 a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를 0으로 고칠 수 있죠. 나중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미리 적어보면은 지수 형태가 들어간 방정식은 밑을 통일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좌변은 밑이 a인데 우변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변은 굳이 밑을 a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18분의 3 플러스 k는 0이다. 즉 이항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풀 수 있죠. 이제 뭐 영상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시면 k는 2분의 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듭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수법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밑을 통일해서 지수끼리 비교해서 k값 구하는 것, 그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되게 흔한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a의 2k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제곱,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a의 k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승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내가 이 값을 알아요. 5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겁니다. 두 개를 잘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연결짓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와닿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확실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냥 요 두 가지 식이 둘 다 들어간 관계식, 또 관계식이라 말하면 또 어려울 수 있죠. 선생님 그냥 깔끔하게 등식이라고 얘기할게요. 등식. 이렇게 말하면 전혀 헷갈릴 일 없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랑 비슷한 겁니다. 냉장고에 파가 있고 김치가 있고 뭐 양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를 끓이래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레시피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파, 김치 같은 거죠. 양파 같은 거죠. 주어진 것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얘랑 얘가 둘 다 들어가는 그냥 식도 아니고 등호가 들어가는 등식, 이 뭐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을 조금 그래도 중상위권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는 수학 초보, 수학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감조차 없어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당연한 건데. 자, 무슨 말인지 이 8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요 초보 꼬리표를 좀 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에서 내가 이제 숫자 5라는 걸, 얘가 이제 5라는 걸 알아. 나는 이게 5라는 걸 알아. 쌤 자꾸 안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건 아는 거, 이건 모르는 거. 자,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이 두 개가 둘 다 들어간 등식을 구해야 돼요.
자, 지금은 이거랑 같지 않죠. 선생님 이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뭘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이게 등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전체 제곱해주면, 자, 제곱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면은 A의 2K 제곱 되죠. 왜냐면 A의 K 제곱의 전체 제곱하면은 지수 법칙에서 두 개 곱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적어볼게요. 자, 플러스 2 곱하기 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주면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이제 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떠올리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아는 거, 문제에서 모르는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이 둘 다 들어간 등식을 구했죠. 요것만 추가해주고 요거 제곱만 해주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A의 K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은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 괄호 안이 얼마를 했어요? 5라고 했으니까 25는 A의 2K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 되니까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이게 얼마예요? 23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간 등식을 구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부지런히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들어가는 식이 뭐가 있을까? 자, A의 2분의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요거를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자, 앞에 거 제곱하면은 A의 K제곱 그 다음 맨 뒤에 거 제곱하면은 A의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저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2가 남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가 5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우변 전체가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우리 뭐 제곱해서 7 되면 뭐예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양수에다가 몇 제곱하면 이거는 항상 뭐예요? 0보다 큰 수죠. 따라서 그거에 이제 얘도 플러스고 얘 역수도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 두 개 더하면은 항상 뭐예요?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 아니라 뭐가 답이 되겠다? 플러스 루트 7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9번 문제부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